큰맘 먹고 시골에 집을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온 다음 날 마을 이장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을에 살려면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은 제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시골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못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사는 시골 마을, 시골에 내려온 사람들을 배척하는 시골 사람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베껴 먹으려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 그런 시골 마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저는 그런 시골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시골에 이사를 왔을 때 처음 만났던 이웃은 저희 뒷집 아저씨였습니다. 저기 뒷집 보이죠? 딱 이사를 온 날 마침 마주친 거예요. 뒷집 아저씨가 저 위에서 손을 크게 흔들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환영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이웃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골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이장님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사 왔다고 이장님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언젠가 이장님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이장님을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장님이 저를 먼저 찾아오시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장이라고 해도 저 역시 먼저 이사 온 사람들을 찾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내 할 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마을에 이사 온 사람들을 다 챙깁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마을 단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 일이 없으면은 그냥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아무튼 저희 이장님은 저를 찾아오시진 않으셨고요. 제가 먼저 볼 일이 있어서 이장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장님한테 볼 일이 뭐였냐면요.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텃밭 농사를 지었걸랑요. 그런데 300평이 넘으면 농업경영체라는 걸 등록할 수 있고 나름 혜택이 있다고 해서 얼른 등록을 하고 싶었습니다. 옥수수 농사를 조금 지었거든요. 그런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이장님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건데 영농사실확인서 여기에 이장님 사인이랑 마을 주민 2명의 사인이 들어가요. 농사 짓는지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제가 우리 마을 이장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다행히 제가 저희 동네 반장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장님을 찾아가서 여기 이장님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장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반장님이 이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최 이장 버트 건너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반장님이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그날 이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사인을 해주셨어요. 자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옥수수 농사 짓는 거 봤다고 쓱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잘 했죠. 그리고 나서 이장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장님이 농사 짓기도 바쁘고 마을 일 돌보기도 바쁜데 저를 왜 찾아옵니까? 그럴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마을 새마을 지도자 일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자치의 자리에서 이장님을 자주 만나게 됐어요. 아무튼 우리 최 이장님은 따로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한테 불편한 요구를 하신 적도 없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새로 이장님이 임명되셨는데 변 이장님이십니다. 우리 변 이장님은 저희 집에 가끔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 대문 앞에 오셔서 제게 전화를 하십니다. 새마을 잠깐 나와. 저희 이장님이 저희 집에 왜 오셨을까요? 더운 여름에는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야채 수확할 때가 되면은 자기 밭에서 야채를 수확해서 가져다 주시고 한 번은 선물 세트도 가져다 주신 것 같아요. 이것저것 가지고 오십니다. 물론 저도 이장님께 인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거, 대단한 거는 못하지만 저희 가족이 보충제를 좀 챙겨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가족 먹는 거 가끔 하나 더 사서 이장님 갖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 약소한 거 드렸어요. 저는 이런 이장님들을 경험했고요. 또 사람들이 시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시골 사람들은 남의 집 마당을 자기 집 마당처럼 드나든다. 물론 그런 시골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이렇게 대문이 있는데요. 저는 저희 집 대문을 그냥 마음대로 드나드는 사람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상습범이 있는데 전기 검침하시는 분이요. 저희 집 검침기가 집 뒤에 있거든요. 예전에 검침하셨던 분이 그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건 그분 업무이니까 어쩔 수 없고 당연히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전기 검침하는 분 빼고 저희 집 대문 열고 그냥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난 8년간 딱 2분이 있었는데요. 그분들 모두 서울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오신 거긴 해요. 만약에 제 전화번호를 알았더라면 안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 제 전화번호를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도 선물 가지고 들어오셨던 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집 마당에 대문 열고 들어오신 시골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이 강아지 때문에 어렸을 땐 참 작고 귀여웠죠. 이 강아지 때문에 울타리하고 대문을 친 거예요. 시골에 온 지 이제 8년째가 됐으니 이 녀석도 많이 컸습니다. 울타리하고 대문이 없으면은 마당에서도 먹거리를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 강아지 때문에 울타리하고 대문을 친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잘 정착해서 사는 것, 그리고 텃세 안 당하고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신중했던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오늘 처음 해드리는 건데 저희 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산속에 저희 마을이 있는데 작은 마을이요. 저희 집이 여기에 있고 주변에 집들이 있는데 제가 이사를 왔을 때는 여기 보이는 이 집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 앞쪽에 이 집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앞에 여기 집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집이 없었죠. 그리고 저희 집 뒤에 이 집도 없었고 요 뒤에 여기 공사 중이었는데 이 집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집이 많이 생겼죠. 제가 이 집을 선택하기 전에 여기에 원래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원래 살고 계신 분들을 다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무슨 뒷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뭘 하시는 분들인지 다 알아볼 수 있었어요.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었고 시골은 또 좁으니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줘요. 저 집 사람은 누구고 저 집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집을 보러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마을을 가만히 보니까 당시에 집들이 있는데 여기에 상주하는 집들이 몇 개 없었어요. 요 끝에 집은 상주하는데 고향은 서울 압구정동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집도 상주하는데 여기도 고향이 서울. 그리고 요 집도 상주하는데 고향이 서울. 나머지는 다 수도권에 사는 분들의 별장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집이 하나 또 있는데 여기도 이제 세컨하우스인데 이 선생님은 집이 인천이래요. 저희 와이프가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저도 고향이 서울이고 와이프는 고향이 인천이고 그러니까 왠지 여기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집을 짓고 들어오신 분들도 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고요. 거의 세컨하우스 개념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는데 시골에 살아볼 생각이라면은 처음에 선택할 때 잘 선택할 필요도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잘못 선택해서 텃세를 당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신중하게 선택했는데도 그 속에서도 사람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도 사람들과의 갈등이 시골 사람 대 서울 사람의 갈등 꼭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골에 내려온 서울 사람들끼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잘 선택하는 게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선택할 때 최선을 다해서 주변을 조사해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선택했는데도 나중에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면은 또 그때는 잘 조율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문제는 조율이 되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게 그런 진짜 답답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갈등이 막 증폭이 되거든요.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피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부부였는데 시골에 내려왔다가 시골에 먼저 내려온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 출신인데 시골에 먼저 내려온 사람들과 갈등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다시 그냥 돌아갔습니다, 도시로. 제가 그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갈등이란 것은 양쪽에 약간 잘못이 조금씩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시골에 내려왔다가 그 갈등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간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야, 다시는 시골의 시자도 꺼내고 싶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 것 같아요. 저야 뭐 좋은 이웃 만나서 너무 감사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그런 갈등들이 생각보다 또 매우 가까운 곳에서 발생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이 경험담이 또 시골 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가감없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